유형 30페이지, 유형 15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세직선의 위치.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세직선을 문제집에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치 관계가 눈이 다 보여. 얼마나 하시냐면 세직선이 이렇게 하나, 다시 둘, 다시 이렇게 또 똑같이 그어져서 셋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세직선이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세직선이 어떻게? 1번, 그 다음에 다시 2번, 다시 3번 이렇게 가지고 뭐하더라? 세직선이 전부 다 평행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1번, 그 다음에 2번, 마지막에 3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직선만 평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다 그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번. 됐니? 자, 그럼 1번, 2번, 3번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삼각형의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네들 네 가지 경우가 다 삼각형이 되지 않죠. 그쵸? 다 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세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나 세직선이 다 평행하는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여러분이 잘 외워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자,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당연히 여러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거겠죠. 1번 직선, 다음에 2번 직선, 마지막으로 이렇게 3번 직선. 이런 경우가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 얘네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 21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봐보면 21번. 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있고요. y는 3x 더하기 6이 있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있더라. 자, 세 개의 직선이 있어. 이거 설명만 잘 들으면 쉬워요. 자, 직선에서 가장 핵심이 뭐다? 기울기야. 기울기. 맞지? 자, 근데 얘랑 얘는 기울기가 서로 뭐하죠? 다르죠. 그쵸? 다르기 때문에 얘를 1번 직선이라 놓고 얘를 2번 직선이라 놓고 얘를 3번 직선이라 놓는다면 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은 일단 서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 마지막 3번 직선이 어떻게 돼야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라는 거야. 자, 3번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1번 직선하고 이렇게 평행하던가 아니면은 2번 직선하고 이렇게 평행하던가 아니면은 3번 직선이 1번과 2번이 만난 이 교점을 이렇게 지나버리던가 아니? 이 세 가지 경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 그림에서 문제가 하나 풀어지고 이 그림에서 문제가 하나 풀어지겠죠. 그렇죠? 왜? 얘네 둘이 1번과 2번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평행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뭐죠? 1번과 3번이 평행하다.
1번과 3번이 평행하려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얼마다? 2. 요거 하나.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3이랑 마이너스 A랑 같다. 바로 A는 마이너스 3이다. 요게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자, 교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두 번째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교점은 1번과 2번이 만나는 거, 이 둘이 만나는 걸 통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식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구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3x 더하기 6이고 2항하니까 마이너스 15x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이 교점은 얼마가 돼요? x값 마이너스 2.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하든지 하면 교점은 y값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더라. 그럼 이 점을 누가 지나야 돼요? 얘가 지나야 되겠지, 그치? 바로나. 자,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음 풀이는 뭐죠? 0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다. 따라서 2a는 1이 되니까 a 값은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평행 조건에서 두 개, 총 세 가지 값을 얻어낼 수 있겠지. 여기 y좌 급진 y좌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나오잖아. 자, 그지? 교점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치? 됐지요? 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선생님 잘못 썼네. 마이너스 1에가 2a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어디를 풀어보냐? 옆에 2번을 바로 풀어보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나오니까 풀어보세요. 2번. 2번을 풀자면 3번도 그렇게 푸는 거야. 안 지울 테니까 그대로 보고 풀어보세요. 훔치고 왔니? 풀어보고 안 되면 물어보고는 아마 금방 풀릴 거예요. 빨리 풀어봐. 현실 요즘에 뭐 아침에 뭐 하나 오기 전에 머리 잘랐고 머리 잘랐어. 안 잘랐냐? 이게 뭔가 단정해 보이는 느낌. 있다. 그래? 물질을 다녀와.
괜찮아. 알았어? 빨리 밑에 풀어봐요. 괜찮아. 풀어봐 이거. 왜냐면 세 직선이 다 평행선과 우리가 현재에서 만나는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직선 세개가 얘 길이가 없지. 얘 길이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얘 길이가 하지. 다른 나올 때 이건 하겠지.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면 이 직선이 얘랑 요즘 지나고 있는 거지. 빨리 풀어보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오늘 배우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고등과정이야 이제. 아마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볼 때 아마 하긴 해봤을 거야. 해봤을 텐데 그때는 심화 문제였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과정에 속하는 거니까 직접 계산해보고 아마 학원 시험에도 이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올 거. 다 해봤니? 알아야 돼. 못하시면 다음에 밑으로 풀어볼까 했어? 오늘 안 돼. 여기 얘랑 평행하면 되고 얘가 이렇게 좀 쉽다. 그다음 이 불이 지나는 점이 어디였다고 한다고. 이 점은 여기 방향을 주고 그리고 그 점을 누가 이거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엄청 쉽지. 조심하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야 돼요. 안 풀어본 거랑 풀어본 거 달라. 자, 다 푼 친구들은 밑에 핸드폰 맞으면 밑에 풀어봐. 어차피
어떻게 정하는지. 자, 그러면 하랑이 풀고 있냐? 자, 빨리 해보시고. 자, 다른 친구들은 밑에 풀어보시고. 자, 31페이지.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재는 직선. 자, 이쪽에 별표하시고 잘 보세요. 이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념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일단 22번의 1번 문제를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풀 때 학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자,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뭘 구하라?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뭘 구하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거잖아. 봐봐. 얘를 1번 직선이라 놓고 얘를 2번 직선이라 놓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이 3번이 됐겠죠. 그렇죠? 순서만 정확하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요. 2번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거고, 하랑이 맨 앞으로 오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교점을 지나면서 3번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3번 직선이 교점도 지나면서 어디도 지난다? 1,3도 지난다는 거예요. T 1,3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교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점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연립방정식으로 구했을 거예요. 맞지요? 이게 중학교 2학년 풀이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점 구합니다. 요놈. 자, 4x 더하기 uy 빼기 7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점 찾아보려니까 연립하려다 보니까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를 곱했겠죠.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이다. 자, 이렇게 뺐더니 4x가 사라지고 8y 빼기 13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y 값이 얼마가 돼요? 8분의 13이라는 아주 추정한 값이 나오지. 그렇지? 2를 곱하면 6개 되는 거. 2 곱해야죠. 미안합니다. 그러네. 그지? 자, 여기다 1을 곱하면 얼마죠? 여기는 12. 어찌됐든 빼니까 마이너스 19는 0이 되면서 y 값이 굉장히 추정한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다 보면 교점이 대부분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8분의 19라는 아주 거지 같은 값이 나와버렸어. 그럼 선생님 저 이거를 다시 어디다가 뭐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해서 교점 x값을 찾았겠죠. 아니? 그럼 이제 이 교점을 찾았다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3번 직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겠죠. 그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다시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 뭐예요? y 빼기 y1은 기울기가로 x 빼기 x1 요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도 복잡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니다.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1번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있을 것이고요. 맞나요? 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직선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처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구하고,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하나 존재한다면 하랑아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통해서 얘로 구하면 되는데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봤더니 결국에 이 3번이라는 직선들은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여러분
요 식의 형태를 가만히 봐봅시다. 요 식의 형태. 1번 직선을 한번 써보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 사이에 두 식 중에 한쪽에다가 m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한다면 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 되기 위해서 누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식이 0이 되게 하는 xy 값은 연립을 통해서 구해냈겠죠. 그렇죠?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p, q일 거고, 이 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교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전체 식이 의미하는 거는 1번식. 자, 요걸 1번이라 놓고 얘를 2번이라 놓는다면 1번식이 0이 되고 2번식이 0이 되게 한다. 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1번도 0, 2번도 0이더라. 근데 1번도 직선이고 2번도 직선이죠. 근데 그걸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값은 연립방정식의 해지. 그지? 그런데 이 전체 식은 1번 더하기 m 곱하기 2번은 0이라는 요 전체 식 3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거는 두 직선이 동시에 0이 된다.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럼 교점이 무조건 생기는 거죠. 이 식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식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2차식이 되진 않아요. 다 1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선은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 1번과 2번을 만족시키는 값을 가지는 직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해라는 건 곧 연립방정식의 해고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공식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볼게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푸는데 이제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이건 중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왜 이런 풀이를 잘 안 하냐? 교점이 이렇게 추접하게 나옵니다. 추접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풀이가 하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랑아, 잘 보세요. 위에 공식을 보고 푸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해석을 못하면 이걸 못 풉니다. 자, 따라서 1번 직선 4x 더하기 y 빼기 7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6은 0입니다. 근데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 누구를 곱한다? m을 곱해주는 순간 요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 된다. 누가? 얘가. 그럼 의미가 무슨 말이죠? 요 놈이 1번 직선, 요 놈이 2번 직선이면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요 3번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 전체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 식 전체예요. 그럼 이 m 값을 찾아야 되겠죠. m 값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1,3을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얼마죠? 4 더하기 6, 3, 18 빼기 7 플러스 m 1 대입하니까 2 빼기 3 더하기 6은 0이다. 자, 요건 얼마가 되죠? 15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m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 m값 마이너스 3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x 더하기 6y 빼기 7 빼기 3 2x 빼기 y 더하기 6은 0이더라. 그럼 다시 한번 정리. 4x 더하기 6y 빼기 7 마이너스 6x 더하기 3y 빼기 18은 0이더라. 자, 4x에서 6x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2x 6y 3y 하니까 얼마? 9y 정도 마이너스 25는 0. 여러분 요거 이쁘게 바꾸니까 음수 곱하면 되겠죠? y는 하고 표현 안 해도 돼요. 2x 마이너스 9y 플러스 25는 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걸 보고요. 밑에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2번하고 3번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고 23번 볼게요. 2번, 3번 지금 해보세요. 요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연습 해봐. 2번, 3번. 숟가락이 앞에 것도 풀고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옆에 21번 봐보자. 21번. 23번. 자, 23번은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말 나오죠.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아니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요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수 나는 거지. 자, 보니까 K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분배를 해야 되겠지. 세상 쉬운 거야. 직선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kx 마이너스 2x 더하기 2ky 플러스 y k 더하기 3은 0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k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k로 내림차순 해주면 되죠. x 더하기 2y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그러니까 다 끝났네요.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아까 우리 해석해본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이게 1번 직선, 얘가 2번 직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몇 번 직선이었죠? 이 놈이 3번 직선 맞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3번 직선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더 쉬워요. 왜냐? 그냥 교점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바로 풀이. 연립하면 되겠죠. 얘랑.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자, 얘는 얼마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겠죠. 2 곱하니까 플러스 6은 0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뭐 해버려?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5는 0이고 x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버리겠죠. 그럼 x 값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슉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그 일정한 점은 얼마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23번이 더 쉬운 건데 23번도 잘 나오고 22번도 잘 나와요. 시험에.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점 찾는 데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옆 밑에 2번, 3번 풀어보세요. 2번, 3번. 뭐 4번까지 푼 친구들은 더 숙제가 없겠지. 빨리빨리 풀어보면 되겠지. 2번, 3번 풀어보세요. 후다다다다 풀어봅니다. 쉬운 거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 추가로 프린트볼 필요한 친구들은 정가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을 줬을 거야. 이따 또 다시 물어볼게. 필요한 친구 추가로 또 필요한 친구들은 가져가세요. 알겠죠? 복사해 줄 테니까. 자, 왜냐면은 요 교재는 이제 연산 위주고 유형이 많진 않아요. 그죠? 어려운 유형이 더 많이 없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좋을 거야. 자, 뒤로 넘어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죠. 그렇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 단원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달달달달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직선이 있어요. 자, 요 직선이 뭔지 몰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자, 이때 여기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거리라고 하면 뭐죠? 이렇게 해서 수선의 거리를 말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점 P에서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 D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원래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자, 직선과 직선이 수직했으니까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D다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임의로 잡아서 뭐한다? 이 직선에다 대입해서 관계식으로 풀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공식을 하나 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서 얘는 잘 써먹기만 하면 돼요. 뭐 증명 과정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알겠니? 아주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 증명 과정을 시험에 냈어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자, 이거 증명하시오 라고 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걸 막 달달달달 외워. 증명 과정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 가서 외운 걸 그대로 달달달달 쓰는 거야. 한 2, 3분대로 달달달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부담 없는 문제고. 근데 요즘에는 안 나와. 알겠지? 선생님이 최근 여기 주변 광교 뭐 이쪽 주변 학교에서 시험지를 봤는데 내질 않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어려운 학교, 유신, 뭐 창현, 효원, 여기는 그 전부터 안 내기 시작했어. 이거 내는 지역들이 있어. 이 유행이 끝났어요. 알겠죠? 증명하는 유행들이.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외워보도록 하죠. 자, 이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직선의 A, B, XY 계수 A, B를 갖다가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그리고 절대값 취한 다음에 어떤 점을 이 직선 밖의 점 있죠? 이 직선 밖의 점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공식 적용하는 거 볼까요? 자, 요 직선까지 점 P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x하고 y 앞의 계수 요 계수들을 뭐 해준다?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다. 그게 분모값.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한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어주게 할 건데 어떻게 적는다? 직선 밖의 점, 그지?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은 그 점을 대입해서 분자값에다 적어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거리잖아요. 거리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것 뿐이야.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 보자. 3x 1번 24-1번 봅시다. 3x 마이너스 4y 빼기 5는 0이더라. 자, 어디서의 거리죠? 여러분 그림 그려서 풀어보세요. 1,2까지의 거리죠. 이거 못하면 진짜 오늘 공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오늘 공부한 게 뭐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m에 관계없이 두 직선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왜? 항등식만 할 줄 알아도 풀 줄 아니까. 근데 이거 혹시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동그라미 쳐버려요. 자, 동그라미 쳐버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세요. 루트 x 앞에 계수 제곱, y 앞에 계수 제곱. 됐지? 그 다음 절대값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 점을 어디다가 대입해라? 요 직선에다가 대입해라. 1 대입하니까 3,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렇죠? 요거
달달달 하고 가셔야 돼. 루트 25분의 절대값 얼마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 따라서 5분의 10이 돼서 답은 2가 됐다. 라는 거지. 그 공식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24-5번 가볼게요. 자, 24-5번 가니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 있죠? 직선이 있는데 이번엔 직선이 어떻게 돼 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있고 이번엔 여기가 0,0이에요. 잘 보세요. 아, 5분의 2x네요. 자, 마이너스 5분의 2x 빼기 1입니다. 자,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공식 적용하려다 보니까 잘 봐.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쵸? 우리가 직선하면 맨날 이거 보잖아. 그쵸? 이렇게 생겨야지 직선 그러지만 얘도 직선이라고 그랬죠. XY의 관계식이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1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직선이야. 왜? 이 식을 y는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시 얘를 정리하면 이 형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해준다? 양쪽에 5를 곱해서 5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다. 자, 전부 다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5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 만들어줘야지 공식 적용이 되겠죠. 자, 공식 적용 b는 루트 자, 항상 표시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자, 개수를 각각 제곱해라. 5, 5, 25. 됐죠? 그 다음 절대값 한 다음에 누구를 대입해요? 점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직선 밖의 점이죠. 자, 0, 0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0 더하기 0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29분의 5가 된다. 유리화하니까 얼마? 29분의 5 루트 2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거 자, 6문제 다 풀어보세요. 32번부터 다 풀어보세요. 아, 근데 선생님 7번 하나만 해줄게요. 자, 7번. 여러분 거기 24-7번 보세요. 자, 3,3하고 y는 2죠. 잘 보세요. 자, 얘도 공식 적용은 되는데 잘 봐. 여기 지금 얘는 어떤 그래프죠? 축하고 평행하거나 수직한 그래프지. 맞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식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리세요. 그리는 게 더 빨라요. 자, 가봅시다. y는 2죠. y는 2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y는 2가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3,3 찾아보세요. 자, 3,3 그리는 게 더 빨라 얘는. 자, 그럼 3,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맞네? 요 길이가 얼마죠? 그냥 1이지, 그치? 맞네? 그냥 1이죠. 수선의 거리. 거리라는 건 수선이죠. 하나가. 자, 따라서 D는 1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식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준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림 그려서 푸셔라. 자, 그래서 나머지 5문제를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문제 풀 때 이거 그리고 있어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좋아요. 자꾸 그려보시면 아,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구나. 근데 이 직선을 대충 그리라는 거지, 그렇지? 항상 그려놓고 풀어보세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만 하다 보면은 그 구한 길이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자, 32페이지 나머지 문제 5개 빨리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어준 거 빼고 공식 적용해서 후다닥 풀어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했던 거 있지, 그치? 그거를 풀어본 학생들은 이걸 따라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2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직선이 하나 나와 있죠. 요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3루트2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여러분이 거리를 구했다면 이제는 점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번엔 점을 구하라. 점. 자, 하지만 공식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자, x 앞에 계수 제곱, y 앞에 계수 제곱 더하죠. 그 다음 절대값 한 다음에 누구를 대입해요? 요 점을 대입하면 되죠. 자, 그대로 대입. 2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죠. 요게 얼마다? 3루트 2더라.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죠? 루트 2. 분자는 5 마이너스 a죠. 요게 3루트 2더라. 그럼 절대값 5 마이너스 a는 얼마가 돼요? 6이 됐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얼마죠?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a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거나 1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해진다. 자, 근데 여러분 26-1번을 발표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잘 푸는 게 이제 핵심이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 한 문제씩 풀어보게 할 거예요. 자, 요 직선하고 뭐 한다? 수직한다. 자, 수직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뭘 써야 돼?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지? 이게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라고 한다면 수직 조건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이 두 개를 못한다면 고등 과정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전혀 할 줄 모른다고 보면 되지만 최소한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중학교의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2죠. 자, 원점이니까 뭐가 돼요? 0,0이 되겠죠. 그런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선 하면은 떠오르는 공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y는 ax 더하기 b라는 요 식과 y 빼기 y1은 기울기가로 x 빼기 x1 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근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써먹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이 식을 써먹을 거예요. 왜? 수직 조건이니까 최소한 내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리다를 통해서 기울기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지나는 점은 없잖아. 그지? 원점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지나는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공식은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y로 표현하면 뭐를 알 수 있죠? 기울기가 얼마나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랑 뭐 해야 돼요? 수직해야 되죠. 수직해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1이 됐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될 거야. 아, 따라서 너 1이구나. 못 찾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에서 어디까지? 원점까지 거리가 2루트라는 거야. 자, 그럼 그림 그려주면 이런 거겠죠. 요 직선이 뭐다? y는 x 더하기 b더라. 근데 어디까지? 원점까지 거리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뭐다? 요 식이 이렇게 표현되면 공식 적용이 안 되죠? 안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거야. x 빼기 y 더하기 b는 0이다. 자, 그럼 이제 공식 적용. 거리 d는 루트 얼마가 되죠? x 앞에 계수제곱, y 앞에 계수제곱,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절대값 한 다음에 0, 0을 대입해라. 여기다가. 그래서 0 빼기 0 더하기 b. 요 놈이 얼마다? 2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b는 얼마죠? 2루트 2가 될 거고 절대값 b는 얼마다? 4가 됐겠죠? 따라서 이 b값, 요 b값은 얼마가 돼요? 4하고 마이너스 4가 됐겠죠? 그럼 이 b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은 두 개가 나오죠. y는 x 더하기 4와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몇 번? 25-2번과 26-2번을 풀어보세요. 이건 유형이야. 여러분 지금 이 교재에 모든 게 연산 기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형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풀어보면
추후에 RPM이나 라이트센 같은 거 풀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따로 추가로 주는 프린트가 다 뭐냐? 이게 라이트센 교재 알겠니? 그러니까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빨리 해보세요. 정말 핵심 유형은 다 있는 거야, 이 교재도. 그래도 미리미리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건 다 했죠? 자, 그러면 27번 가보도록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 이제 10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엄청 중요한 거 두 개 유형을 합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뭐가? 유형 18번이. 무조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온 적이. 자, 그러면 27-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위에 유형 보지 마세요. 위에 뭐 개념 써져 있는 거 보지도 마시고요. 바로 봅니다. 요렇게 보니까 하나는 x-2y 더하기 3은 0이 있죠. 자, 또 하나 요렇게 하니까 얘는 x-2y 마이너스 2는 0이 있죠. 그렇죠? 자,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y는 이로 정의된 게 아니지, 그치? y는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이죠, 그렇죠? 요 일반형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건지 수직한 건지 뭐 일치한 건지 이런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지, 맞니? 분수로 표현해서 x끼리 분수 만들면 1분의 1. y 앞에 계수끼리 분수 만들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겼죠? x랑 y는 분수값이 같은데 마지막 상수는 다르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x, y 계수로 분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값이 서로 다르다. 상수 부분이랑 다르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y절편이 다르다. 결국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뭐가 돼버린 거죠? 평행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공식은 뭐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배운 거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어떻게 여기다 접목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기초 내용은 이미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어요. 자, 뭐냐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당연히 수직한 거리죠. 맞나요? 자, 요게 거리인데 이 거리는요 평행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든 다 길이가 뭐 하는 거죠? 어디서 구하든 길이가 다 같죠. 모든 길이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인데 점이 없네요. 그럼 무슨 말이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든 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점들이 무엇인가요? 나도 몰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찾는다? 요 직선에서 그냥 아무 점이나 찾아서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점 찾는 건 뭡니까? 대입해서 성질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x, y다 대입했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을 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절편,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값 0이겠죠, 그렇죠? 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제가 좀 바꿔서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4가 되네요? 그럼 여기 2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래, 1,2여도 되는 거겠죠, 다른 점은.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 3,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1,2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무 점이나 잡고 풀면 됩니다. 이걸로 계산해 볼까요? 자, 풀이 첫 번째.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공식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거리 D는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빼기 0 마이너스 2 따라서 루트 5분의 5구나 도로 루트 5가 되겠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로도 한번 구해볼게요.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항상 사람은 의심을 하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루트 1 더하기 4분의 1,1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해 줍니다. 1 빼기 4 빼기 2 해주니까 동일하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5가 됐겠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 점에서 이 직선 위의 점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점을 아무거나 여기서 찾아보세요, 쉬운 거. 자, 내가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0 나오죠, 그렇죠? 2,0을 가지고 했어요. 아니 선생님 저 그냥 이거 x에다 0 대입할게요. y값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럼 이런 점들에서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직선까지 거리. 그래서 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d는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2,0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렇죠? 자 대입해 보니까 2 빼기 0 더하기 3 아이고 루트 5분의 5 나오죠? 루트 5. 자 그런데 누구로? 얘로도 계산해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0,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이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0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죠. 0 더하기 2 더하기 3 따라서 얘도 루트 5분의 5가 돼서 루트 5가 되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초점이 뭡니까?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어찌됐든 직선 위의 점이라는 것은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식을 보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쉬운 점을 찾아야지 막 여기다 분수 써가지고 선생님 저 2분의 3이요 이러면 복잡하겠지. 그렇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좌표들을 써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됐니?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7-5번 3문제도 하고 여러분 이거 풀어보게 할 거야. 3분의 x 마이너스 8.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죠. y는 3분의 x 마이너스 8. 그 다음 직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y는 3분의 1x 더하기 2가 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할 수 있죠?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평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로 구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가장 쉬운 점 뭐 있죠? 이 직선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점 0,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치? 여기다 3을 대입해도 되겠죠. 근데 뭐 0 대입하는 게 제일 쉽잖아. 0, 마이너스 8. 그치? 아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다가 3을 대입할게요. 그럼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7. 다양한 점들이 있겠지. 그치? 아니? 그런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이런 점들로 풀면 좀 더 쉽겠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쓰고 싶은데 거리 공식을 쓰려면 y는 이렇게 정리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3을 곱하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y를 이항하겠죠. 그럼 이제 거리 공식 쓸 수 있겠지, 그치? 거리 d는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뭘 대입한다? 0, 마이너스 8을 대입한다. 0 더하기 3, 8의 14 더하기 6이다.
따라서 루트 10분의 30이죠. 그렇죠? 따라서 3루트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걸 배웠으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실제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온다는 거지. 웬만한 학교에서 안 빠지고 거의 100%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4문제 1번하고 5번 풀어줬으니까 4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연습하라라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 중간을 풀어보면 되는 거지. 연습하세요. 원래는 원방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제 옆에 가서 28-1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엄청 강조했던 거죠, 그렇죠?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뭘로 구한다? 다 까먹었네?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뭘로 구할까? 그렇죠, 신발끈이죠, 그렇죠? 신발끈을 쓰면 되는데 여러분 밑에는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복잡하게 돼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이렇게 푼다는 거야. 학생 이 교재에서는. 근데 이렇게 푸는 친구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풀이가 이거야. A하고 B를 지난다. 그러면은 요 AB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그죠? 맞니? 자, 길이를 구하면 루트 얼마가 되는 거죠? 빼서 제곱하면 4. 빼서 제곱하면 66에 36. 그래서 루트 40이 되고 얘는 2루트 10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죠? 얘를 밑변으로 놨으니까 점 C. 자, 요 점 C에서 어디까지 거리? 요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넓이가 나오죠. 그럼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죠. 적지만 이렇게 푸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기서 누구를 또 구해야 돼? 기울기를 또 구해야 되지, 그렇지? 맞니?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 x끼리 빼니까 2, y끼리 빼니까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울기는 3이다. 그러면 y는 얼마가 되죠? 빼면 되죠. y에서 5 빼고 기울기 3하고 x에서 4 빼면 되죠. 기울기를 알았고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 써먹으면 되죠. y 빼기 5는 3x 빼기 10이다. 그럼 얼마? 3x 빼기 y 빼기 7은 0이죠. 그렇죠? 맞니?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죠?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점 C에서. 맞니? 점 C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자,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절대값 뭐 한다? 얘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한 플러스 3, 빼기 7이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루트 10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가 보죠. 넓이 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루트 10이죠. 그쵸? 밑변 2루트 10에다가 높이 루트 10분의 7을 곱해주니까 약분이 그냥 빡빡빡빡 돼서 얼마? 7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밑변의 길이를 두 점 사이 거리로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1번 풀이를 했어. 밑변의 길이 구했어.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시간 걸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넓이 계산까지 해야 되는 복잡함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모범답안 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이용해서? 신발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넓이 S는 자, 이 공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분의 1 절대값 한 다음에 누구? A 좌표
B좌표, C좌표, 다시 A좌표 쓰자 그랬죠? 그리고 절대값. 못하면 안 되지.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다시 X좌표, Y좌표. 됐니?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좌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요 값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는 뭐 한다? 더해줍니다. 자, 둘이 곱한 거 10,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12, 둘이 곱한 거 1. 됐니? 그 다음에 빨간색끼리 곱한 거 적어줍니다.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됐니? 그거를 빼준다 그랬죠. 그렇죠? 노란색끼리 곱한 거 적어주고 빨간색끼리 곱한 거 곱해서 빼준다. 됐니? 자, 그럼 이제 2분의 1 절대값 요거 계산한 거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빼기 요거 계산한 거 얼마죠?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2분의 1 절대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5 해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14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7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학교 시험에 얘도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이 좀 쉬우면 이걸로 돼. 근데 이 문제는 거의 객관식 숙제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신발권으로 빨리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이번 1학기 시험에도 신발권 문제 나온 학교들이 있었지, 그치? 알면 빨리 푸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 너무 자주 나와. 꼭 외워주시고. 자, 2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봤던 거니까 기억되살려서 다시 한번 요거 해보세요. 못하시면 안 되는 거야.